반갑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책을 전가하는 북튜버 책임전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8단어입니다. 광고인인 저자가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작가는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광고인답게 8단어에 축약하여 담았습니다. 오늘은 인생 단어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썸네일에 개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자가 현재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개처럼 살아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기만 하는 순간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길을 비유하면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책은 북하우스 출판 8단어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라는 광고 카피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 진심을 짓는다, 생각이 에너지다와 같은 광고 카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책날개에 실려있는 정보에 의하면 제일기획에서 광고를 시작해서 지금은 TBWA에서 크리에이티브 대표 CEO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판시장에서는 2011년 출간된 책은 도끼다 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여세를 몰아 5년 뒤 다시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책은 도끼다. 카피라이터답게 카프카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책 제목 하나만으로 독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카프카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거지? 라고 질문하면서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있는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트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목이 뼈를 때릴 정도로 좋다고 했지만 책 내용도 좋습니다. 8단어에서 저자는 자존, 본질, 고전, 보다는 의미의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라는 8개의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저자의 시각에서 보면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담긴 단어입니다. 8단어 중 3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존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존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운명이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존은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자존은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먼저 자존을 언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본질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본질의 본질은 콘텐츠라고 합니다. 광고인인 저자의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이라고 소개하면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본질은 나머지 7단어 중 본다는 의미의 견어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에 무수히 널린 가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저자는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면 8단어는 살면서 자신의 시각으로 본 것,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기적이라기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저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절하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은 도끼다는 책을 소개하면서 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였으며 8단어는 자신과 주변의 삶을 소개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개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사물을 낯설게 보는 광고인의 시선과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감탄하는 대목입니다. 이 책에서 광고인인 저자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술 읽다 보면 삶의 이모저모를 배우고 머리를 치고 따라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소통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자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마지막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답변도 제시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문맥을 생각하는 것.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문맥을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디자인하자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좀 더 세련되게 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인용한 프루스트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프루스트는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프루스트는 대화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끌어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소통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표정을 살펴보고 대화를 이어간다면 소통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타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낮춘다면 소통을 통한 즐거움까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8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저자의 결론입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 클래식을 궁금해가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봐가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미답의 길을 가자 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자가 제시한 단어로 제가 만들어 본 문장입니다. 청년들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도전을 가까이 하고 본질을 보려는 끊임없는 시도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존감을 가꾸고 지키며 잘못된 권위에는 굴하지 않는 인생이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저자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자는 모든 인생은 다 이야기거리가 있고 모두 한 편의 영화라고 하면서 내 인생이 해밍웨이의 삶보다 별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해밍웨이의 인생도 멋지지만 내 인생도 멋지다 라고 강조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제 인생에도 몇 개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제목 아래 써둔 이유 그대로 가지고 늘 새겨봅니다. 그 단어는 책, 수영, 음악, 그림입니다. 내 인생의 6가지라고는 해두고는 아직 2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건네준 자존, 본질, 소통과 같은 추상적 단어를 내가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구체적 단어로 만들어 내 인생 단어를 가슴속에 품고 오랫동안 가꾸고 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채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에게 책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